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더군다나 댓글까지 된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민감한 사항은 바로 환율이죠. 얼마 전만 해도 이제 5.6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5.6이 시작했고요. 관건은 언제 5.7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요,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엄청나게 올랐죠. 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이제 건물주와 이제 협상할 때 쓰는 이런 지표는 IGPM이, 즉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그런 금리가 있는데, 여러 금리 중에 이 임대료를 계산하는 IGPM이라는 지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9월 달이면 한 4% 이상 올랐고요. 지금 이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딱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94%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파트에 이제 임대를 한다는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3년, 30개월, 60개월 어느 정도 기간에 따라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정해진 금액에서 매년 IGPM 금리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을 퍼센트를 자동으로 올린다라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달에 얼마 더 올려받고 내년부터 올려받고 이렇게 집주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내에는 정해진 금액에서 정해진 금리를 따라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주위에서 들은 거 보면은 한인뿐만 아니라 건물주, 브라질 건물주도 지금 만약에 자영업자라든가 아파트에 이제 사람이 나가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적다 보니 서로 이제 조금씩 이제 피해를 보자, 손해를 보자라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든가 유예기간을 준다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절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시작 딱 되면은요, IGPM이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건물주나 이 아파트 주인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에서 정해진 금리니까 이만큼 올리겠다고 하는데, 17.94%가 올랐다는 거는, 그러니까 1000히알 내던 사람이 내년에는 갑자기 117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17% 이상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IGPM리가 10월, 11월, 12월 얼마큼 더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가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월급 같은 경우는 안 오르고 있죠. 월급은 1년에 한 번씩 협상해서 이제 올리는 건데, 예전에 초인플레 시대에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100%, 200% 이상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던 시절에도 그때 당시에도 그만큼 그 속도로 월급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나큰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전국적으로 470만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고요. 지금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인 이제 확진자보다 이게 이제 사망자들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14만 명, 그러니까 13만 명에서 넘어갈 때도 세상 끝난 듯이 하고, 14만 명이 죽었을 때도 세상이 끝난 듯이 하고, 계속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상파울로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 수가, 발생 수가 이제 11%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계속 발생하던 것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안전하지 않느냐라는데, 당연히 안전한 것은 아니고요. 이 확진자 누구는 검사를 무정장 해대니까 느는 거 아니냐, 된다면은 전 국민 상대로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했으면은 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이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손 닦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발생률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만큼 이게 예년과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사망률이라든가 질병으로 이제 죽는 숫자가 주느냐, 이런 건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검토해서 발표하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손 안 씻고 먹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배탈 나서 죽는 사람,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엄청난 숫자인데, 요즘엔 누구나 다 이제 손 닦고 이러다 보니까 급격히 이제 줄은 것은 확실한 겁니다. 한때 브라질에서 가장 이제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아마존에 있는 이제 주도인 이제 마나우스라는 시에서는 엄격하게 격리를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망률을 줄고, 그러다 보니 이제 6월, 7월부터 조금씩 풀려나면서
이 확진자가 이제 확 줄었는데 지금 이제 2차 이제 감염 유행이 와가지고 요번 주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큰 이제 격리를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은 우리 아마존 마하우스는 여기 상파울로 제가 사는 곳에서도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것이고 그 밀리면 한 이제 그러니까 170만 명이 사는 대도시인데 왜 우리 한인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두냐면은 그곳에 이제 뭐 삼성, LG부터 해서 이제 공지대가 이제 공단이 있고요. 또 그곳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 한인들도 많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몇 분은 뭐 마스크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뭐 안 믿는다 뭐 한다 말씀하시는데 야 뭐 마스크 뭐 구멍이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뭐 바이러스가 당연히 들어갈 구멍 아니냐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수술용 마스크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바이러스가 공중에 그냥 떠다니는 건 아니죠. 그냥 공기를 전이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내뱉는 이제 그 침이나 뭐 비말이라고 하죠. 뭐 재채기 할 때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말, 침을 막는 조건만 이제 충족되다 보면 안 들어오는 것이지 그 바이러스 지나가면서 그냥 마스크를 통해서 제 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확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을 막는다는 이제 의미에 두셔야지 과학적으로 봅니까 여러 종류의 마스크 중에서 분진 마스크도 있고 모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마스크에는 바이러스가 틈철 정도로 촘촘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고 그냥 자꾸 비판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브라질에서는 언론도 이제 크나큰 이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가 이제 선택된 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이 옛날 같은 힘을 발휘 못하죠. 뭐 몇 개 이제 방송국은 그곳에서 올리는 매출보다 그냥 유튜브에서 만든 이제 광고 매출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도 이제 세계 한동안 뭐 4위에 이제 큰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던 글로보 방송국 같은 경우도 지금 왕국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왜냐면 광고가 안 되는 거는 뭐 사람들 소비를 안 하니까 광고주들이 돈을 안 내고 또 시청도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유명한 이제 만들던 이제 그 노벨라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들도 다 멈췄고요. 지금 또 팬데믹 상황이니까 또 괜히 촬영하다가 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촬영도 중단 상태고. 그러니까 옛날 만들었던 드라마만 계속 돌려가고. 그 방송국가 30년, 40년, 50년간 계획해서 일하고 있던 이제 배우들도 대거 이제 해고시키고. 또 하나는 그동안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이제 각종 축구 경기는 이 글로벌 방송국이 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중계 방송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뭐 축구를 뭐 보고 뭐 관중이 또 갈 이유도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중계권도 이제 포기하고, 그러니까 뭐 SBS 때라든가 뭐 다른 방송국에서 눈독 들이고, 나는 그럴 거 사야 돼 라고 해서 지금 뭐 싸우고 있고, 또 다른 방송국 똑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출연진들을 이제 대거 이제 해고시키고 하는데, 이런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송국이 어렵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방송국 또 신문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연결된 상황이고요. 이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국이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이제 인식에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에 방송국이나 언론의 힘을 빼앗기고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에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사람 같은 드디어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파울로 이제 시장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지난 1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SNS를 활용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요. 상파울로 시에서는 이제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4년 전에 지금 주지사인 도리아 주지사가 선출되면서 이 사람이 2년간 시장직을 하다가 주지사의 직에 이제 도전하면서 물려받은 겁니다. 이제 꼬바스 시장이 이제 2년간 임기를 채우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꼬바스 이 시장이 지금 암 환자고요. 또 이 현재 팬데믹에 대해서 진짜 수치스러운 정책을 내놔서 시민들의 거부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지사 입장에서는 안 돼. 우리의 본진인 상파울루 시를 뺏기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엉 도리아 이 주지사는 당연히 2년 있다가 있을 그러니까 대선에 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4년 임기 또 주지사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야망이 큰 사람이라 2년 동안 쌍파울로 시장을 하고 또 이제 또 2년 동안 쌍파울로 주짓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 도전한다. 이게 그냥 엘리트 코스입니다. 가는 길인데 자기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쌍파울로 시가 자기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 돼, 야 꼬봤어, 너가 시장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그러면서 막 힘을 막 자꾸 넣어주겠는데 그럼 누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있느냐면요. 당연히 뭐 누구는 이제 뭐 걱정하는 게 야 이러다 노동당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노동당이 아니라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제3의 인물이 바로 공화당에서 출마한 셀소 후소마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파울루 주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 잠깐 설명하면요. 이제 뭐 90년대부터 갑자기 이제 젊은 나이에 멋진 뭐 화려한 외모에 멋진 말솜씨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궁금한 점 아니면 불만인 것을 마이크하고 뭐 카메라 데리고 가서 아니 이 사람이 당신 가게에서 뭐 샀는데 이게 가짜더라 왜 환불 안 해주느냐 왜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뭘 바꾸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기를 많았는데 이제 몇 번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제 후보로 나왔었는데 또 당연히 반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과거도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이 또 너무 드러내놓고 행동하니까 누군 여라는 게 아니 자기가 방송의 인기를 위해서 어느 가게나 어느 공장에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비자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욕을 먹고 발길을 차이고 하는 저 사람도 그냥 일반 시민이다 무슨 힘이 있느냐 라면서 이제 거부 반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시장 후보가 좀 탐탁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게 인기 뭐 대중몰이에 이제 많이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또 어떤지 악영향을 미칠지 대략 감이 옵니다. 자기가 이제 지지를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인기를 하겠다 하는데 글쎄요. 일단 뭐 누가 이제 어떻게 선출될지는 이제 국민의 선택이니까 깊게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또 매월 이제 600헤알씩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아닌 뭐 저소득층한테 600헤알씩 주는 건데 우리 한인도 많이 이제 혜택을 받은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혜택 받았고요. 참고로 저 같은 사람은 신청 접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이 있다라든가 뭐 조금만 누가 뭐 일을 한다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데 뭐 누구는 또 받은 사람도 있고요. 600회 처음에는 뭐 석 달 뭐 준다 하다가 이제 뭐 한 달 연장해서 뭐 넉 달 줬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연말까지 주자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 9월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그럼 600회알이 아니라 이제 반을 나눠서 300회알 주자. 그래서 9, 10,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주기로 했는데 이게 또 그럼 600회알 받던 사람이 신청했으니까 그냥 300회알만 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 50%가 댕강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 뭐 불법으로 신청했다. 뭐 했다. 뭐 이러면서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볼사 파밀리아라고 해서 또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금인데 이런 사람은 혜택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혜택을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근데 맞죠. 혜택을 자꾸 준다는 거는 이제 뭐 저소득층한테 준다는 뭐 뜻은 좋은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 대통령하고 재무장관이 지금 계속 이제 머리 싸움하고 야 이걸 어떻게 좀 뭐 돈을 끌어와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노인들 연금을 줄인다 뭐 이러다 보니까 반발하니까 바로 이제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장애인 이제 지원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야 지워버리고 야 저쪽 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뭐라 그러냐면은 다 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는 거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뭐 한탄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청하신 분이 있으시면요 이제 그 까살로테리카라고 해서 이제 복권소에 이제 가서 카드로 이제 계좌를 확인하시고 아니면 이제 뭐 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랄 연방저축은행에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데요. 안 나오셨다고 하면은 뭐 거부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50%가 이제 지불 뭐 거부 뭐 정지시켜버리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혜택이 있다면 꼭 찾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팬데믹 시작하면서 이 뭐 사립 학교에 아이들을 이제 등록시켰던 학부모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12,000명의 이제 사립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 주립 학교로 이제 옮겼다고 합니다. 이 10월 7일부터는 또 사립 학교들의 이제 일부 이제 학교 수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저희들 아이들도 이제 10월 7일부터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과외 활동을 하는 거로 이제 대체하기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뭐 저도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힘들다 그런 거보다 이거 뭐 아무것도 활동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호송생활 보내는 것 같아서 걱정되었는데 이제 조금씩 좀 돌아가지 않으냐 이런 마음에 좀 기대감이 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상파울로 이제 쭉 군경에서 50만 헤알 정도를 가짜 돈을 찍어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급습해서 이제 압수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요. 항상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 사기꾼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돈 뭐 이런 게 많고 뭐 요즘에 또 저희도 이제 주위에서 들은 건데 배달할 때 크레딧 카드 쓰죠. 그러니까 제가 예약을 했는데 연락이 와서 이제 음식 주문했는데 음식 주문이 잘못됐다고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냥 하는데 밑에 이제 인터폰으로 이제 배달원이 왔다고 취소됐는데 취소비는 뭐 줘야 된다고 뭐 이래서 배달비 줘야 된다 해서 내가 가서 이제 돈을 주려고 했더니 뭐 해봤자 뭐 5원, 10원 뭐 이렇게 안 되는데 꼭 카드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줬더니 이렇게 딱딱딱 누르면서 그냥 5회알짜리 누르세요 하는데 바쁘고 정신없는 혼란한 상황에서 비밀번호 누르고 나서 그냥 주고 나서 됐다고 이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3,000회알 금액이 바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본인이 변호사입니다. 현직.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없는 상황에서 누르다 보고 자기가 비번을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이게 요즘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꼭 주의를 환경 이렇게 더 확인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브라질에 아직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 어떻든 간에 브라질에서 이제 살고 싶어서 오시는데 브라질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니까 뭐 쉽지가 않다. 아니면은 뭐 브라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시하는 월급이 상당히 너무 낮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에서 이제 5천에서 8천레알 정도 되는 이제 월급을 준다는 건요. 많은 돈입니다. 브라질 사정에서는. 근데 이게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 뭐 이거 1,500불도 안 되네? 뭐 1,000불도 안 되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브라질에서는 오래전부터 주고 있던 월급인데 그 물가의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주는 건데 달러가 만약에 40% 50% 올랐다고 2배로 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렵고 현재 제가 뭐 동영상 링크를 제가 여기 제가 예전에 브라질 이민에 대해서 하는 것을 여기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영주권도 받고 아니면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아니면 포르투갈어를 조금 한다고 하시더라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에 지금 뭐 직장 생활도 없고 임금도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느냐. 저도 그래서 알고 싶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고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한국말 모르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외국인이 한국 가서 나 무턱대고 가서 여기 뭐 한국 잘 사는 나라니까 여기서 월급 받고 뭐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고 돈 버는 나라입니다. 많이 가십니다. 우리 한인들도 여기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접을까 말까 하는 고민 중에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문 닫고 하니까 됐다 그만두신 분 또 이제 나 이제 다시 이제 이민 이제 접고 이제 한국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번 팬데믹으로 잘 됐다 접고 들어가신 분 많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더 잘 살고 이제 삶의 이제 스타일도 이제 좋게 하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이 있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한국 가셨는데 또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브라질 교포들은 뭐 일 시켰더니 뭐 이건 뭐 너무 이렇게 뭐 육체 노동이라 싫어한다. 또 누구는 뭐 커피 마시는 시간을 지켜야 된다. 등 뭐 말이 많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뭐 한국 가서는 활동을 해서 무엇인가 돈을 얼마라도 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는 어디 가서 이게 돈 쉽게 해서 한 달에 한 1,000불이라도 어서 벌 돈 일이 있으면요. 저라도 지금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근데 없죠.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직장도 당연히 없고 아니면 한국 같은 아르바이트 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또 제가 하는 게 뭐든지 일반화된 건 아니니까요. 길은 있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좀 여러 다각도로 찾아보시고 제가 아는 것을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추가로 제가 지난주에 뭐 앞으로 이제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이제 없다 막 설명드렸더니 아, 뭐 몇 달간 뭐 안 만드실 것입니까? 막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만들고 편집하는데 시간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뭐 5개, 뭐 6개씩 뭐 올렸는데 그 빈도수를 줄인다는 것이 소통의 이 관계를 제가 멈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꾸준히 봐주시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올릴 예정이니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